자, 영화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테크 뭐 이름상으로 보면은 이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가 자체가 뭐 이렇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종목도 아닌 것 같고 뭐 추세 종목도 아니고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계속 꼬라박고 있는 모양새로 봐서는 2차전 지주 같기도 하고요. 자, 계속 꼬라봐야 돼. 이런 말로 보면 뭐 2차전 지주 쪽 종목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꼬라박은 종목이에요. 자,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폭주를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커졌죠.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섹터별 특징을 먼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자동차 쪽과 조선, 이 운수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 주가가 통으로 달리는 대표 섹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자동차주의 경우는 지금까지 한국 증시 역사상 통으로 달리는 가장 차별화가 심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동차주는 현대차, 기아차가 달릴 경우에는 다 같이 달려요. 이 조선주들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다 같이 달리면 조선 기자재주 다 같이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 부품주도 원래 다 같이 갑니다만 지금은 이제 판때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현대차 이쪽의 라인들이 하나 둘씩 이 현대차 밸류체인, 이 로봇 밸류체인 합류하면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 계속해서 이제부터 세력주들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잡아 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그런 쪽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죠. 자, 여러분들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자동차 부품주의 다 이런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까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차의 1차 벤더 종목들 반도체로 진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1차 벤더 원익 IPS, 유진테크, 뭐 대덕전자, 심텍, 테크윙 뭐 이런 쪽에 1차 벤더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계속 꼬라박고 있는 거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나거든요. 못 올라가죠. 못 올라요. 이런 종목들 이게 현기차가 올라 들어갈 때 어김없이 미친듯이 따라들어오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나도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쭉쭉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종목 영화테크의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1군 아니고요, 1군 근처에도 못 가는 종목이고요. 개발에 땀나면 잠깐 1군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형이라든가 영화테크, 구형테크, 그놈이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경창산업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애들이 요 케이스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1군 아니고요, 2군 쪽에 아래쪽에 있다가 어쩌다가 간혹 개발에 땀났을 때 잠깐 1군 로스터에 등록이 됐다가 사라지는 그런 쪽의 애들이에요. 그래서 연속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 이 DYP 같은 경우는 2군 로스터에도 못 들어가는 종목이야. 얘는 2군 로스터에도 못 들어가는 종목이었는데 판때기가 바뀌었죠. 1군으로 올라 들어가는 거의 환골탕태에 가까운 이런 그림이 된 종목인 거고요. 이 영화테크는 방금 전에 이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요런 애들이 다 자동차 부품 쪽에서 하위 라인으로 있는 애들인데 이제 현기차가 올라들을 때 잠깐씩 세력 들어가지고 1군 종목인 것처럼 보이는 애들입니다. 영화테크 역시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먼저 저 구형이라든가 경생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치고 나간 다음에 뒤에 이제 세력이 붙어가지고 잡아당기고 올리는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주가가 올라 특징들이 이렇게 딱 꼽아졌는데요. 영화테크, 벤츠, 현대차 3,500 공급, 자율주행 핵심, 그렇죠? 핵심인 회사가 이렇게 핵심인 회사가 이게 뭐니 이게 뭔 핵심이니?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꽤 나아져서 이제 이렇게 올라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2군 쪽에 들어가지도 못하던 회사였어요. 이제 그나마 이제 꽤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이제 요런 쪽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용 보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인 것처럼 써놨어요. 자,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영화테크. 그래서 안전지원으로 가려는
정션박스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자동 자율주행차라든가 이제 전동화 차량 이런 쪽으로 이제 쭉 들어가는데 글로벌 수익 현징이 해왔다 저거 이렇게 쭉 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놨죠. 전장합이 지금 50% 넘어 들어가는 건데 저거 쭉 이래가지고 저 안에 내려오면 고객사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GM, 다임러, 벤츠 글로벌 포함이 되어 있고 다임러 벤츠는 또 엔비디아와 요거 가지고 또 연계돼가지고 시간 지금 상한가 들어가고 날아가는 종목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장 밸류션에도 들어가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해서 굉장히 좋게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 날아갈 것처럼 얘기를 해놨는데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컨슈머 타임즈의 전은정 기사입니다. 쓸데없이 겁나게 일 열심히 하는 우리 여기자 예? 예, 전은정 기자가 쓰는 이 특징주의 기사 같은 경우 아주 선명한 특징이 있죠. 당일 전은정 컨슈머 타임즈의 전은정 기자가 특징주로 꼽은 종목은 당일 강세를 보일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특징주로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는데 못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그 다음날은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보다 좀 부풀리는 설레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써요. 전은정 기사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컨슈머 타임즈에서 전은정 기자가 특징주 썼던 종목들 뚝 찾아보시면 당일은 무조건 오른다라고 해줄 정도로 많이 오르는데 그 다음날부터 빌빌대는 종목이 역시 마찬가지 대부분의 종목은 그 다음날 이후로는 빌빌대는 이런 형태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의심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동차주가 지금 워낙에 잘 나가기는 하지만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흐름들 같은 경우에 이건 전형적인 세력형 단타 종목이죠. 이제 진짜 올라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드리고 있죠. 저평가된 종목들 다 잡아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저께 상한가 종목이 16개 그 중에서 9개를 우리 오르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뽑아가지고 상한가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더 늘어났을 텐데요. 상한가 지금 15개였었는데 14개로 한 개 살짝 빠져내려갔네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일찌감치 벌써 5개 다 잡아 들어갔습니다. 5개는 잡아 들어갔어요. 이제 그 뒤에 오후에도 지금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동안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오늘까지도 그런데 지수 계속 올라 들어가고 대형주만 올라 들어가고 종목들은 못 올라가고 그나마 이게 개선돼서 그런 겁니다. 점심시간에는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305개밖에 안 됐어요. 상승 종목 305개, 하락 종목 58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잡주들이고 뭐고 그냥 다 버려서라도 일단 무조건 튀어 올라가는 종목에 다 때려서자라고 하는 이런 기조의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단타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들어와셔서 이런 세력주들 전문적으로 골라 뽑아내는 오르고 전문가들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수익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 무료인데 자 오르고 활용하시고요. 다시 종목으로 넘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가 쓴 거는 그렇다라고 치고 이 영화탱크 같은 경우는 저 아래쪽에서 내려가 보면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무슨 뉴스가 있었냐라고 하면 배당일만 쏟아지면 나오는 올빼미 공시 그래서 연말에 이런 것도 쭉 이렇게 이런 것들도 내놨었죠. 그 전에 같은 경우는 11월달 같은 경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매출액 비중의 92%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92%나 그러면 다 까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래서 매번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착시 불러일으키는 이 숫자 이거 방식 잘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게 계약 기간이 2023년도에서 2029년까지 6년짜리예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치면 연간으로 환산해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1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0억 살라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 사실상 이 종목이 이 회사가 이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거니까요. 여기서 150억 빠져봐야 사실 그렇게 크게 악화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좋아지는 것 자체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는 2군에도 채 못 들어들어는 저 하발이 학고 종목이었었는데 2024년 그리고 작년 여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렇게 살아나 있어요. 이렇게 살아나는데도 주가가 못 올랐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어떤 재료가 나올 때 당겨질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충분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뉴스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3,500억 뉴스. 야, 3,500억. 보이십니까?
이거 요거 지금 되새김질한 겁니다. 여기 나와있던 이거를 지금 자동차 잘 나가자 슬쩍 끼워 넣었죠 지금. 에? 이 뉴스에 이거 영화테크 내년도 상반기 멕시코 공장 본격적으로 가져간다. 공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2030년까지. 자, 67890. 아까 그 깨먹은 거하고 똑같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나눠야 돼. 그래서 나눠도요. 2003년까지 3,500억, 5년간 3,500억이니까 약 700억 정도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700억이니까요. 그럼 이제 전년도에 매출이 948억이 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1,000억 정도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700억이 붙는다라고 하는 건 일단 700억이 그대로 붙어준다라면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하고 700억이 붙는다면 1,700억이나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다라는 건 맞는데 이 뉴스 자체로는 이건 이제 설레발 쪽으로 이거 되새김질하는 뉴스거든요. 딱 걔들이죠. 늘 나오는 설레발 전문사. 그러니까 다 좋은데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측이 이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뉴스를 내보내는 측. 이투데이, 컨슈머 타임즈, 그렇죠? 아시아경제, 서울경제. 서울경제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서울경제가 어떤 회사냐 그러면 서울경제도 이런 거 개설레발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서울경제. 이 뉴스에서는 이 기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주 보이는 특징주 기사로 주가 올려서 110원 기사. 이거 서울경제 회사.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이지탄 기자가 서울경제 기자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 돌아 들어가면서 인포스닥, 이데일리 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레발 전문이라 가지고 요게 조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친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이미 그 전에 지금 작년 재작년 실적에서 벌써 돌아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빌빌거리면서 못 올라온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기는 싼데 싸기는 분명히 싼 정도면 앞서 나온 DYP 정도까지의 강세를 보이지는 않는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전례 상태로 본다 그러면 오늘 여기 우리 훌륭하신 우리 전은정 기자님의 설레발 덕택에 주가가 크게 올라 들어갔어요. 어쩌면 현재 강도로는 이 종목도 이따 상한가 분석 시간에 또 얘기를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단 눌려 들어가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치고요. 전례대로 친다 그러면 오늘은 치고 내일은 눌리는 흐름이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자 판단을 해보죠. 자 오늘 전체 일단 크기로 치게 된다라고 하면 7,330원 여기 크기입니다만 아마 일단 몸통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제 1기준 하프를 깨지 않을 것입니다. 하프라인을 깨지 않을 것이죠. 자 이게 제 1기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 그러도 지금 이 선이죠. 여기 이거 8,350원 선 나오는 요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다시 쳐서 끌어올릴 수 있다가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38선입니다. 38선. 자, 이 자리가 지금 여기에요. 두 번째. 자,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또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늦죠. 사실 이 크기 자체가 지금 9,250원, 8,900원이 되니까 거의 한 10% 까먹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된다 이겁니다. 강세가 계속 치고 들어가면 두 번째 라인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올라 들어간 요선 정도는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38선 장기 차트에서 38선 들어온 자리가 있죠. 근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눌려 내려 들어오면서 이게 요 정도 선까지 해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어제처럼요. 이렇게 뚫고 내려서 120일 언저리 여기서 딱 스톱 시켜가지고 라인에서 멈춰 서 있죠. 자 어제 걸로 다시 선을 설명 들어보면 자 앞쪽에 어제 나와 있는 선 가지고 비교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쭉 어제 들어온 이런 기준으로 친다 그러면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다면 또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만 윗꼬리를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몸통 기준으로 박스를 낮춰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38선 아래 안 내려가죠? 지금 요 라인에서 그대로 잡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똑같은 기준에서 여기서 일단 추격해서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뭐 상가 들어가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확률의 답 배팅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설레발 언론사들이 특징주로 뽑은 기사 같은 경우에 10중 8, 9는 다음 날은 주가가 내린다. 이게 지금 통계적 확률이거든요. 직접 뒤져보시면 됩니다. 가서 뒤져보세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자동차 섹터들이 돌아 나오고 종목 실적 역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급등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눌렀다 돌아가는 거라. 이게 딱 이렇게 걸려 있죠. 자, 이 아래로 깨져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실적이 돌아 나오고 있는 자동차주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DYP보다는 약하지만 방금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경창이나 구형이나는 얘들보다는 더 센 종목, 그게 영화테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제2의 선택으로는 고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정도라 그러면 일단 내일 눌려 들어오는 흐름을 타고 이렇게 빵 치고 들어간 다음에 잠깐 이렇게 눌려 내려오는 흐름들 나오거든요. 빵 치고 난 다음에 이런 쪽의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은 자동차 섹터 자체가 강세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잠깐 뭐 반짝 들어갔다가 바로 이렇게 토해버리거나는 이런 쪽의 흐름은 아니고 이제 앞서 나왔던 바로 직전에 나왔던 같은 이런 형태로 돌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잘 잡아서 위치 잘 잡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